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그 월화가 휴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3일만 장이 열렸죠. 굉장히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4월 말부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휴장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끊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수는 혼조세를 바탕으로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거의 지수의 이 변화는 없었지만 종목단 안에서는 아주 천차만별이었고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또 업황이 좋은 산업 섹터 군에서는 시장과 절대적으로 차별화되는 모습 속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 종목 장세가 매우 뜨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카페에서라든지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라든지 명확하게 뷰는 전달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데이터 쪽에서 특히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화장품 쪽은 뚜렷하게 개선의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화장품 쪽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 방산 쪽도 LIG 넥스원을 집중적으로 언급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호실적 바탕으로 지붕 뚫고 하이킥을 했기 때문에 LIG 넥슨도 나쁘지 않았고 엔터 안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YG 엔터까지 올라옴으로 인해서 엔터도 전부 다 급등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현 시장에서 왜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수보다 현 시장에서 왜 종목군들이 센지에 대한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승의 트리거가 필요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확실히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바탕으로 지수가 뚫어 올리는 트리거로 만든 것 같고 과거와 좀 다르죠. 어쩔 때는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세론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실적이 폭발하면서 급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신 이런 실적으로 올라가다가도 중간에 이제 분명히 조정기를 겪는데요. 수출 데이터뿐만 아니라 확실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꺾이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수가 설사 이 구간에서 조정을 보일지언정 지금의 주도 업종과 주도 섹터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주 현명한 상태고요. 지금 시장 현 시점에서 시장의 주도 업종과 주도 산업이 아닌 쪽에서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지금 판을 뒤집고 갑자기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럴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은 산업군 내에서 순환매에 배팅을 해야 되는 건가? 혹은 이 코스닥이라든지 이 업종 내에 이 지수에 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목군들이 순환하면서 지수를 올릴 것이다 라는 이 상상 속에서 그런 종목군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은 약간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뷰가 시장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도 업종에 그냥 집중하고 얘네가 못 가면 시장이 무너진다 생각하고 얘네가 빠지면 잘 기다렸다가 차라리 얘네 그러니까 강한 업종의 종목군들의 대장주를 노리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종목군들이 무너져 내릴 때는요 분명히 새로운 뭔가가 튀어나오죠. 예측하지 말자 예상하지 말자 어차피 그거를 우리가 예상해봤자 맞출 수는 없다. 대신 이 가능성을 보면서 종목군들의 이 관심 종목을 압축해 놓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면 그러한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좀 더 판단을 잘 할 수 있겠죠. 무섭다고 못 따라가지는 않겠죠. 예?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적어도 종가에라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공부의 방향을 항상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공부하고 팔로우업하고 우리가 체크하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달까지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 특별하게 손실날 게 없으니까. 시장에서 특별하게 손실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이 테마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분명히 손실 많이 났을 것이고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이 다 끈부린 종목군들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해서 수급 매매를 할 것이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급 매매를 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정말로 테마주를 할 것이라면 테마주의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점에 대한 이 명확한 근거와 이 매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면 저는
괜찮은 시장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네, 지수가 아마 월요일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올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보였을 때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릴 것이고, 5월 후반으로 가게 되면 봐야 될 업종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선반영으로 인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말 사이에 미중에서 뭐 좋은 이야기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나와도 선반영이다. 그래서 월요일날 뭐 이로 인한 시장이 올라간다면 따라붙지 마라, 조심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은 현재 엄청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쏠리는 곳에 그냥 계속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설사 그 종목이 고점을 치더라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눌림 포인트를 주면서 트레이딩할 구간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도 업종과 섹터에 크게 변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 방산, 그리고 화장품, 여기에 엔터 업종까지 추가를 해 보도록 하고요. 테마는 정치 테마주죠. 이재명이 이끄는, 그리고 양당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AI 쪽에서 저는 가장 강력한 그 테마의 드라이브가 계속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이제 말했던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이제 원전 쪽이 빠졌을 거고 전력 인프라가 빠졌을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강력한 수급과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대장주만 빠지면 뭐 어느 구간 딱 정해놓고 내가 사야 되겠다 맘 먹고 사면 되는 장세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 미국 시장은 뭐 금요일날 제가 볼 때는 테슬라를 제외한 몇몇 종목 외에는 그냥 별로였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별로 안 좋은데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가 별로예요. 제가 이제 2주 동안은 제약바이오를 우리 그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놨으니까 트럼프 네, 관세에 대한 이슈가 명확해지면 그 이후에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말 그대로 이 미중 이 협상,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완벽한 혼조세 마감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거를 일단은 선반영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월요일날 아침에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은 움직일 것 같고요. 자, 바로 그냥 시장 보도록 할게요. 한 주간 국장은 중간에 휴장이 있어 3거래일 거래되었고 미국은 풀장을 띄웠는데 사실상 한국이나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나 이번 한 주는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장중 변동성 있었으나 지수는 정체되었고 그나마 하방을 지켜준 것은 미국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대감이죠. 일단은 영국과 협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10% 기본관세 그대로 때렸다. 예. 그러면 전 세계에 부과한 10% 기본관세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는 기존의 미국의 수입 관세는 2.5에서 3%, 3.5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 10%가 얹어진 겁니다. 거기에 추가 관세가 돼서 지금 16.5%예요. 미국이 전 세계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이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시장이 다 반영을 했냐? 안 했죠. 예? 트럼프의 협상에 의해서 올라와 버렸잖아요,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그 이상도 갈 수 없다.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러도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다. 시장은 고로 이 관세와 상관관계가 맞는 경기민감주는 볼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시장 폭락 이후 시장을 이기는 산업과 종목이 분명 눈에 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 또한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부분이 왜곡 없이 아주 명확하게 앞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그나마 상당히 안도와 기대감을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미중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는데 선반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시장에서 트럼프가 컨센을 일단 말을 해줬는데요. 80%까지 낮추겠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관세 80%가 높은가요 싼가요? 아주 높죠. 자, 이거를 50%까지 낮추면 시장 컨센이 80이니까 50%까지 낮아지면 뭐 제가 봤을 때 시장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컨센이 80%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못 간다라고 보네요. 자, 이재명 네, 주말 사이에도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리저리 바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고 국힘은 서프라이즈의 연속인 가운데 어찌됐든 김문수가 네, 제가 이제 방송인 관계로 이제 말을 그냥 격 없이 김문수로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좌우지간 기분수로 결정이 되었으니 이제 정책들 이제 나올 타이밍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AI 쪽 위주로 정책이 공통 정책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는 거는 그나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물주들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번에도 막 올려치고 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어찌 보면은 끝물에서 클라이막스를 하고 있는데 선수 아니면 안 보는 게 좋죠. 금요일날 일단 AI 쪽에서 수단이 좀 돌았는데요. 지난번에는 4x4 퓨리오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우 뜨거웠다면 이번에는 이제 AI 인프라 말고 그냥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이 안에서는 돈이 돌고 있구나, 계속 잘 돌구나, 눌리면 충분히 봐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도 AI 쪽 계속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섹터는 기존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으로 치고 가다가 지금은 이제 좀 주춤하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코스피 5위까지 올라오면서 40조라는 이 문턱이 좀 걸려 있다 보니까 좀 못 가고 있는데 후발로 이제 LIG 넥스원, 현대로템이 추가로 상승을 해 주면서 키 맞추기가 됩니다. 약간 저는 이제 여기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게 이를 바탕으로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많이 드네요. 뭐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i3 시스템이라든지 제넨 솔루션이라든지 코츠 테크놀로지 등등 중소형 방산 업체 등도 사실상 실적이 다 같이 올라온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은 변동성이 커서 차라리 이들 종목군들이 나중에 많이 떨어졌을 때 밸류 체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쪽에 기회를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주말 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동안은 대형주만 계속 봤는데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린다라는 게 참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중소형 방산주들은 보니까 실적이 다 올라와 있어요. 실적이 다 올라왔는데 주가는 전부 다 제자리다 라면은 이쪽에서 어떠한 트리거만 만들어줘도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한번 스터디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스터디 할 거고요. 화장품 쪽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웬만큼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웬만큼 다 올라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뭐 엄청나게 크게 많이 먹겠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트레이딩이에요. 이때부터는 APR도 이미 박스권 돌파 93,000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왔죠. 그럼 가장 중요한 구간인 93,000원 라인에 종목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내려오게 되면 93,000원이라는 이 직전 고점 구간에서는 반등을 이용한 매매를 해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봐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조선업종 내에서는 뭐 저의 전략은 조선업종은 순환매 이용하는 겁니다. 엔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많이 올라오면 좌우지간 엔진도 한 파트의 일이죠.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엔진인 것 같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본행제예요. 그리고 아직 못 움직인 게 탱커입니다. 탱커. 우리나라에서 탱커를 하는 회사가 세진중공업 하나뿐이 없으니까 뭐 몇 개 있긴 있나? 아무튼 글로벌 1위니까 탱커 쪽에서도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근데 아직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탱커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제 분석이에요. 저는 제 분석이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심해라. 조심해라. 대신 2주가 지나서 2주 언저리가 돼서 많이 떨어지면 뭐 사실은 그 트럼프가 이 품목 관세를 때리든 말든 플랫폼에 뭔 상관이겠습니까? 또 경구용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각각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주면 그때부터 좀 잘 지켜보다가 정리해 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만 일단은 종목 보고 그 시황 보고 나머지 종목군들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 종목군들을 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죠. 한미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추세도 별로고요. 그나마 하나 비전 정도가 많이 올라왔는데 비전도 사실은 하기가 제 기준에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도 매매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싸리 반도체는 다 포기하고 좀 보고 있고, 사실상 수출 데이터로만 논다면 두산의 CCL
AI 가속에 들어가는 부분의 실적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인정이고, 파미셀도 두산과 함께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인정하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른 업종이 더 좋으니까 이들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APR, 네,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꼭대기 뚫고 여기는 몸통이죠.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 최근에 단기에 외국인이 뭐 1,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추가로 가는 거는 뭐 능력인데, 내려온다 할지언정 11선에서 반등은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봐야 될 겁니다. 11선 반등, 대형주는 11선 반등 잘 나오니까 11선이라든지 5일선이라든지 구간 정해놓고 빠지면 매수로 가야 되고, 장중 눌림도 상당히 나올 거예요. 여기서 힘을 모았던 구간에서 아침에 시작하고 빠졌다가 올라왔죠. 이런 구간들, 돌파했던 라인들, 혹은 수천억이 들어왔던 이 구간들, 나중에 마킹해 놓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콜마라든지 종목군들은 이미 신고가 영역에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보면 항상 네, 슈팅이 나오고 여기서 추가로 더 갈 것 같지만 못 가요. 종목군들은 더 못 갑니다. 적정 구간에서 내가 이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 것 같고, 코스맥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려면, 근데 코스맥스는 중국 이슈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해놔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실리콘2가 이제 그 화장품 업종에서는 마지막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 명확한 박스권이죠. 실적 발표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 나머지 화장품에 이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가 많았으니까 종목군들은 실적 발표했던 위주로 좀 보면요. 뭐 하이브도 지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가고 있어서 엔터도 좋고, YG 엔터도 실적 발표하고 단기 박스권을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YG 플러스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월요일날 살짝 밀렸다가 다시 힘 모아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올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YG 엔터가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조 3천억인데 시가총액 3,700억짜리가 YG 엔터와 거의 비슷한 그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영하기에 따라서 좀 더 추가 상승을 YG 플러스가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자, 그리고 화장품 쪽은 혹여나 시장에서 많이 밀려 내려온다면 여름 선크림 관련된 부분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정도 체크를 해놓고 봐볼 계획이고요. 자, AI 쪽, 마웨 AI가 금요일날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AI 뭐 협회와 협력한다, 뭐 그런 기사가 좀 나오면서 사실 이 갑자기 불쑥 튀어 올라오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가에 좀 들어갔는데, 이제 기사 하나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 마음 AI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정권에서 굉장히 이 기업이 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한다 라는 기사 내용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폭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일단 뭐 후발주 성격으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일단 이때 당시에도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 다시 거래량을 터뜨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제일 먼저 가기도 했고요. 약간 눌림을 보인다면 한번 체크는 해보고 볼 것 같아요. 2만원하고 19,300원 라인 체크를 해놓고 이 종목은 한번 봐볼 것 같고, 이스트 에이드는 너무 상한가 갈 때 거래 대금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안 볼 것 같고요.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기는 어려운데, 이 자리 하단에서는 볼 수 있었던 라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AI 안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뭐가 특별해서 주식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저는 아니에요.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식도 그런 방식으로 주식을 접근하면 매매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시장에서 이 종목을 이 정치 테마주로 인정을 하고 강하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항상 우리가 접근할 때는 이 박스권 개념이 있는데요. 이 절대적으로 이 여기에 만들어진 음봉,
이 음봉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12,500원이 돌파되고 여기 앞에 있는 13,000원이 돌파되는 이 구간에서 항상 저항을 받는다. 예, 12,500원이 돌파되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13,000원이 돌파되면 뚫린다. 그리고 13,000원이 내려오면 지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저항권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악성 매물대를 일단 좌우지간 뚫어줬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13,000원에서 12,500원 라인의 지지는 비교적 투톨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노려봐도 될 것 같고요. AI는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종목을 보고 로봇 쪽에서 고영이라는 종목을 이야기 드렸죠. 금요일날 좀 더 내려왔으면 아마 매수를 좀 해봤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고 여기에서 일단 지지를 보이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지지하는 흐름 체크는 좀 해볼 것 같고요. 수술용 로봇 재료는 저는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신 이 구간에서 지금 횡보의 구간이 좀 짧아가지고 바로 돌파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만약 이걸 뚫으면 네, 돌파의 관점에서 좀 지켜보고 싶어서 종목은 일단 언급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로봇주들 뭐 사면도 추세 잘 지켜놓은 상태고 로보티즈도 추세를 잘 지켜놓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로봇주들이 뭐 깨졌다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성장주 면에서는 로봇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싶고요. 그 밖에 이제 화장품 했고 뭐 했고 그 딥시크 R2 공개가 조만간 있을 거예요. M 디바이스라는 종목이 그 딥시크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저항이 많은 자리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보였을 때 뭐 분할로 뭐 의미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좀 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고 어디에서 돈들이 많이 들어왔으며 그런 자리에서 뭐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가지고 M 디바이스는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딥시크의 R1 나왔을 때 엔비디아를 한 방에 마이너스 15%까지 폭락을 시켰던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딥시크의 R2의 공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다들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앞으로 뭐 장중 뭐 주중에 라이브 방송을 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기회 되면 공지를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